안녕하세요. 인생코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간혹 경험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배우자를 가지신, 이제 아내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궁경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돈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제가 과거에 결혼을 일종의 동업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로 보면은 큰 실수가 없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한 남성분의 사례를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이제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A씨는 평범한 가장인데 현재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고 이제 연봉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A씨의 아내는 원래는 직장에 다녔다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두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육아휴직 후에 다시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러한 월급이 이제 보통 아내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차 아내가 A씨에게 돈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아이들 학원비가 필요하다거나 뭐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거나 가전가구 등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마련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이미 월급이 다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A씨 입장에서는 용돈만 받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대리운전도 하면서 부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우편이 날라오는데 제2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미납됐다 뭐 이런 통지서가 날라와요. A씨는 이걸 보고 아연실색하죠. 나는 돈을 다 갖다 줬고 이제 심지어 부업까지 해서 돈을 줬는데 뭐 빚이 있다고 날라오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뭐 다른 대출이나 뭐 카드론 이런 연체 통지가 날라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A씨는 아내를 추궁을 해요. 추궁을 했더니 아내는 뭐 나를 위해선 쓴 돈 아니고 생활비에 썼다, 그래서 필요해서 대출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A씨가 가져다 준 월급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뭐 아내의 빚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케이스가 이혼 실무에서 몰래 대출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아주 많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혹 접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유는 명품이나 화장품 등의 소비일 때도 있고, 도박일 때도 있고,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경우도 있고, 아이들에게 과도한 교육비를 지출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배우자가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절도 등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이제 부동산을 인감도장 같은 걸 훔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썼거나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사문서 위조죄나 여러 가지 죄로 처벌을 받고, 그런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민사소송으로 해서 무효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아내가 예를 들어서 본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는 뭐 위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뭐 사문서 위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진 않지만, 이렇게 대출을 받고 생활비 등을 과소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면 재산분할 때는 이 빚은 만약에 생활비로 썼으면 모르겠지만, 생활비가 아니라 뭐 도박이나 사치 이런 것으로 썼다고 하면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에도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채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돈을 전부 아내가 남편에게 맡기든 남편이 아내에게 맡기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돈을 전부 배우자에게 내가 번 돈까지 위임하는 그런 케이스가 가끔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문제점을 방지를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공감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나 재무 관련 직원들에게 사업자 관련 뭐 비용 지출이나 어떤 뭐 통장이나 이런 걸 완전하게 맡겨버리거나 완전히 모든 권한이나 모든 돈의 사용을 위임을 하게 되면은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과소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무조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직원 개인이 함부로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죠. 뭐 결제를 막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신을 해서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쓰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결혼 생활은 이런 회사처럼 직원을 두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보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항상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고,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은 넘어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믿는 거는 중요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런 유혹 자체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스템을 잘 갖춰 놓고 인출을 하거나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한 수단을 걸어 놓으면 이런 문제를 뭐 사전에도 예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그리고 생활비를 계속 소비를 하다 보면 나는 이 정도 돈을 써야 돼 하다 보면 돈이 모이지가 않거든요. 추후에 좀 미래나 노후 대비 같은 것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제 부부가 합심해서 자산을 축적해도 엄청 시너지가 나지만 반대로 부부 중에 한 명이 과소비를 한다거나 지출을 한다거나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같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라도 약간의 이런 인출이나 돈을 쓰는 거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혼 실무에서도 이렇게 해놨으면 좀 사건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간혹 어떤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돈을 맡기는 게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배우자를 믿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와 미리 사고를 방지하는 거는 다른 맥락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믿음으로 판단하거나 뭐 사랑하니까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거나 무조건 돈을 맡기고 믿어야 된다라거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여자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간혹 있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타당한 것 같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의사선택을 할 때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약 등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돈을 쓰는 걸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저는 좀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에서도 동업자나 직원을 신뢰하는 거랑 위험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뭐 방법론으로 제시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통장 등을 맡기고 그냥 완전히 통장을 맡기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월급 등은 공동 명의의 통장 등에 입금하는 방식을 쓰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공동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한 수십만 원 정도씩만 딱 이체해서 쓰는 그런 방식을 쓰면 절약도 할 수 있고 돈을 모으기도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돈을 그냥 각자 관리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여도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이렇게 위해서라도 약간 공동통장 같은 걸 마련해서 자기 월급의 몇 퍼센트를 집어넣고 생활비 통장에는 몇 퍼센트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비용 지출에 대한 통제도 쉽고 사용 패턴 같은 거를 분석하는 것도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이제 각자가 각자 카드를 쓰면서 이걸 분석하려고 하면 힘든데 공동 생활비로 쓰는 통장에서의 지출 내용만 보면은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큰 돈을 지출을 할 때는 부부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걸 위해서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는 용도로 뭐 공동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 같은 거를 사용을 해보는 그런 방식을 두면은 돈을 모으기에도 좀 쉽고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활비를 뭐 한 명이한테 맡겨서 한 명이 무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나 뭐 사치를 하거나 절약을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샌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돈이 안 모이는 가족들은 이런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이런 몰래 대출이나 이렇게 한쪽에 돈을 맡겨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은 향후에 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이제 이혼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